여러분들 한자는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의미에 맞게끔 여러분 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구성해서 외울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수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자기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 거물연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 글자는요, 하나일자죠. 우리 한일자가 위조하기가 딱 좋죠. 짝대기 하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고요. 그냥 쉽게 의미를 부여하면, 자, 여기 보시면 선비사자가 있죠. 가난한 선비예요. 가난한 선비가요, 콩이 생겼는데요. 그 콩을요, 아껴 먹겠다라고요. 담요 밑에다 덮어놓고요,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없는 사람들은요, 작은 거 하나에도 너무 기뻐하잖아요. 작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콩이 생겨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것만 보면서 먹지도 못하고 좋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죽어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굶어 죽은 거예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많길래 저렇게 아껴 먹다가 저랬을까 하고 그 덮여있던 그 담요를 열었더니요. 콩이 있었는데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한 개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것도 아까워서 먹질 못했던 거예요. 그냥 쉽게 가난한 선비가 가졌던 콩은 몇 개였다? 한 개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두이자예요. 재물을 모으고 모았죠. 모아서 그 재물을 취했습니다. 몇 개? 두 개. 왜냐면 두이자가 여기 숨어 있죠. 그래서 재물을 취했습니다. 몇 개? 두 개.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두이자라고 하는 것이요, 위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인삼삼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가 석삼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석삼자는 원래 이렇게 쓰죠. 그것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인 글자고요. 자, 우리 많다, 사람 모양새라고 했었죠. 사람의 모양새가 많이 크게 몇 번 변해요? 3번 변해요. 우리 아침에는 몇 발이에요? 4발. 점심에는요? 2발. 저녁에는요? 3발이라고 하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새가 이렇게 많이 크게 몇 번 변해요? 3번 변한다라고 해서 이 글자를 석삼자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 글자는요, 참여할 참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양새가 크게 많이 3번 변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 행사에 다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처음에 태어나면 돌잔치 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 성년이 되면 뭐예요? 결혼하죠. 결혼식에 참여하죠. 그 다음에 우리 늙으면 뭐예요? 죽죠.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할 참자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풀이 합쳐져서 인삼삼자가 된 건데요. 사람의 모양새가 크게 많이 3번 변하는 동안 먹었던 풀이라고 본 거예요. 어렸을 때는 건강하고 병치레하지 말라고 먹였던 풀이고요. 성년이 되었을 때는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라고 먹였던 풀이고요. 늙어서는 아프지 말라고 먹였던 풀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삼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홍삼삼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홍삼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런 의미의 인삼삼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글자는 딸을 작자고요. 여기 있는 글자에서 작이라는 음이 온 거예요. 이 글자는 구기잔 작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원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요, 싸다라고 했었죠? 손으로 지금 잔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런 잔이라고 봤을 때 잔을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술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이 구기잔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기잔을 손으로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술을 여기에다 뭐 해줘야 돼요? 따라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딸을 작자가 되는 거고요. 또는 술잔작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술을 따르는 그 술잔이겠죠. 그러니까 술잔 작자라고도 하는 거고요. 이 글자가 시험에 나올 때는요, 사실은 구기잔, 그 술잔작이나 딸을 작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언제 쓰이냐면
우리 아까 배웠던 석삼자 말고 참여할 참자라고 봤을 때 참작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참작할 때 이 작자는요, 따를 작도 아니고요, 술잔 작도 아니에요. 그때는 짐작할 작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예외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참작이라고 나왔을 때 이 작의 후음을 쓰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짐작할 작자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낚시조자예요. 우리 낚시할 때 앞에 있는 쇠 꼬챙이 있죠? 낚시바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뭘로 만들어졌어요? 쇠로 만들어져 있죠? 쇠로 만들어졌는데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쇠로 만들어진 구부러진 바늘에다가 여기 있는 것은 떡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떡밥을 끼워서 물가에 던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낚시조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보면 이 글자는 실산자예요. 맛이 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술이 있죠. 보통 술은요, 오래된 술이 좋아요? 아니면 오래되지 않은 술이 좋아요? 오래된 술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술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막걸리예요.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잘 몰랐겠죠. 무지했었어요. 그래서 막걸리라고 하는 술을요, 담가놓고요. 얼만큼 담갔냐면 아주 많이 담갔어요. 많이 담가서 좋은 술이 되라고 늦게 천천히 꺼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렸겠죠. 그러니까 맛이 어때요? 시큼시큼해서 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글자가요, 진실로 윤자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로 오래된 것이 좋다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술이 하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막걸리예요. 그렇게 오래 지나고 나니까 막걸리의 맛이 어때요? 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실산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요, 독할 혹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 글자 술이죠. 이 글자는 알리고자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소자에 자, 사람이 합쳐진 글자인데 여기 겹쳐지니까 꼬리가 사라진 거죠. 자, 사람이 소를 몰고 갈 때는요, 어떤 소리를 내줘요. 워워워워 뭐 이런 소리를 내주는 이유는 얘한테 가라 또는 가지 말아라를 알려주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알리고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이요, 빼갈이라는 중국 술을요, 쫙 마시더니 알려주는 말이 야, 쓰다 써. 이 술 독해라고 하겠죠. 그런 의미의 독할 혹자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서 그 술의 맛이 어떻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술의 맛이 어때요? 독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할 혹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우는 동안 한 번씩 중요 글자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서 지금 하는 글자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도 당연히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이제는 쓰는 연습도 조금씩은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를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뽕나무 상자고요. 뽕나무에서 열리는 이파리가 뭐예요? 뽕잎이죠. 그럼 그 뽕잎은 누가 먹어요? 누에가 먹는 거죠. 그래서 누에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로 그 이파리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있죠. 자, 또 전에 우리가 손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나무에서 열리는 이파리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누에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뽕나무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뽕나무 상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빽빽할 삼자예요. 자, 1, 2, 3. 그래서 삼자라고 하는 건 기억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나무 두 그루만 있으면 무슨 글자예요? 숲을림자죠? 숲에는 나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쓰였어요. 나무 세 그루가 아니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라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요, 빽빽할 삼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오동나무 오자고요. 이 글자는 오동나무 동자예요. 그래서 합치면 이 글자는 오동나무 오, 오동나무 동자가 되는 거고요. 오동나무라는 말이 너무 길면 그냥 오동오, 오동동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자, 이 글자는요, 오동 오자고요. 오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 나 오자예요. 1인칭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섯 오자와 사람이 합쳐진 건데요. 보통 한자에서 다섯은요, 5가지의 감각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요, 오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 정준하가 식신원정대 이런 데서요, 음식 먹으면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먹으면서 막 맛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자기는 맛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지 않은 이상 그 맛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렇게 자기가 가장 잘 안다라는 의미에서 나오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태어나던 해에 같이 심겨진 나무가 오동나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가 그 아이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집에다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게 바로 오동나무예요. 근데 그 쓰임이 언제 쓰이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가해서 이제 시집을 가시죠. 시집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나무가 오동나무고요. 남자분들은 그 집안에서 대대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집안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나와 같이 태어난 나무겠죠. 그런 나무가 바로 오동나무고요. 자, 이 글자는요, 오동나무 동자 또는 오동동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에서 음이 왔어요. 이 글자는 같을 동자고요. 울타리 안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은 같은 핏줄이라는 의미에서 같을 동자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나와 같이 시집을 가죠. 나와 같이 죽어가죠. 왜? 관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나무가 바로 어떤 나무예요? 오동나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오동동자가 되고요. 이 글자는 오동오자가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글자예요. 유의자를 쓰시오 했을 때 각각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책에 메모에 손이 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한 얘기 중에 여러분이 기억을 도울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메모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둔할 둔자예요. 둔하다는 게 뭐예요? 뭔가 흐릿하고 멍청한 걸 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 진칠둔자라고 하는 건데요. 진치다가 뭐예요? 자리를 차지하는 걸 진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자는 우리가 갈고리로 배웠지만 사실 고전에서 보면 이 글자는 새 을자에서 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라고 보는 거고요. 새가 지금 그릇 앞에 모여 있어요. 음식이 담긴 그릇 앞에 모여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진치다라고 하는 거죠. 주둔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그래서 진칠둔자가 있고 여기에 쇠금자가 있죠. 쇠금자는 우리가 그냥 쉽게 돈으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돈, 엽전이라고 해서 그건 뭘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쇠는 돈이라고 봤을 때 사람이 돈 앞에서요, 돈만 바라보고 진치고 있으면 생각이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이 글자는요, 그윽할 유자라고 하고요. 그윽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세가 깊고 소리가 조용한 것, 작은 것을 우리는 그윽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딱 매산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작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죠. 이 산새는요, 소리가 아주 작아요. 새들이 내는 소리, 짹짹짹짹, 그런 작은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작다는 바위돌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만났던 바위는 엄청나게 큰 바위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 컸던 바위가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산새가 깊은 거겠죠. 이렇게 산새가 깊고 소리가 작은 것은 우리는 그윽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그윽할 유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골짜기 협자고요. 협곡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알면 쉽습니다. 이 글자는요, 낄협자라고 하는데요. 끼다라는 게 뭐예요? 사이에 들어간 걸 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큰 대자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죠. 사람 사이에 큰 대자가 뭐 해 있어요? 끼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낄협자라고 기억하시고요. 산과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여기를 우린 뭐라고 해요?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골짜기 협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벼슬 위자라고 하는데요. 이 벼슬은 누구를 뜻하냐면 장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수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엔 벼슬이라는 자귀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주검시자 보이시죠? 죽을 때조차도 작은 군사들, 자기 밑에 있는 작은 군사들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장수겠죠. 장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의 벼슬 위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가 작위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장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조차도 자기 밑에 있는 작은 군사들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장수라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벼슬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이 글자는 벼슬 위자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